김영현 국방부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제가 대정부 질의 때 질문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8월 24일 날 부천 호텔 화재 사건 이틀 지나서 골프 치셨던 거. 네. 그때 이제 장관께서는 안 치셨다고 하셨습니다. 뭐 후보자 신분이기도 하셨고요. 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골프를 많이 치러 가셨어요? 그거는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경호처장 시절에 보고 받으셨겠죠. 국방부 장관일 때는 뭐 보고 안 네, 받으실 그렇습니다. 수도 있었지만, 네. 그러면 8월 24일 날 이 갔던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한성대 골프장, 그거는 보고 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그 경호처장 신분이자 국방부장 후보자셨잖아요. 네, 그래서 차장이 대리를 하고 있어서 아예 보고를 못 청문회 받으셨다는 하느라고 거고요. 제가, 예, 보고를 9월 7일 남수원 골프장도 보고를 예. 못 받으셨다는 거고요. 그런데 참 이 대통령께서 일정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호처장 지금 경호처장이 아니시겠다고 확정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라고 말씀 못 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일정들. 근데 대통령께서 일정을 어떻게 이렇게 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권 여당과의 대표, 야당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집권 여당 한동훈 대표와의 소통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 9월 24일 화요일 날 독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빠서 집권 여당 대표와도 독대 요청도 못 하셨던 분이 10월 12일 토요일 날 태릉 골프장 가셨어요. 이거는 언론에 사진까지 찍히셨잖아요. 이건 부인하지 못하시죠? 10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위해서 골프 연습 치신 거 맞죠? 뭐 저도 언론을 그렇게 그리고 나서 10월 21일 토요일 돼서야 유난 독대합니다. 한동훈 당대표와의 독대보다 골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대통령이 국정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경호처 차장이 결정하신 건 아닐 테니까 제가 뭐 경호처 차장께 따질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도 지적했듯이 이 8월 24일 토요일은 이 부천 호텔 화재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애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골프 치러 가셨어요. 10월 10일 북한 도발로 매우 엄중한 시기였다,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이렇게 브리핑하셨고, 11일 금요일 저녁 8시쯤 북한 외무성이 중대 발표됐습니다. 무인기 논쟁도 있었고 북한이 12일에 추가로 오물풍선 날리기도 했습니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님, 저희 그 당시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중에 잠시 정회하는 등 안보상이 매우 위급하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또 정회됐고 또 미리 또 퇴장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다음날 대통령께서 버젓이 골프 치세요. 저희는 막 진짜 큰일이 났나 보다. 물론 이제 더 엄중한 안보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전 장관께도 충분히 시간을 저희가 빼드리고 퇴장하시도록 했는데 대통령께서 여유 있게 느긋하게 골프 치러 가신다니까요. 장관은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관께서는 10월 10일 토요일 날 출근하셨습니까? 10월 10일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무슨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물풍선 그때 11일 금요일 날 저희 군사법원 국정감사하고 다음 날입니다. 오물풍선하고 무인기 때문에 난리 났었던 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입니다. 아마 업무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합참 총장들, 그러니까 합참 의장이나 참모총장님들도 다 시간 저희가 배려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황당합니다. 이런 경우 보면 차라리 걸리지나 말던가요. 조지호 경찰청장님, 태릉 골프장 이동할 때 노원경찰서에 교통신호체계 조정하라고 하셨나요 혹시? 대통령 동선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동하는 구역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도 아시잖아요. 저한테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예. 관할로 다 됩니까?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모르시고 이 서울시경청장만 안다고요? 그 제가 본청장은 보고도 안 받나요? 그건 내용을? 본청장한테 보고드리는 사안이 아니고 중요한 경우 행사는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시경청장이 보고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이라고 해서 어제 예결위 회의장에서 말씀하셨죠. 시민 불편을 도외시할 수 없어서 해산을 명령했다고. 맞습니까? 시민 불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골프 치러 갈 때 유발되는 교통체증, 월릉 IC부터 태릉 입구역, 화랑대역 차량이 가장 많은 구간인데 여기 동부간선도로 다 막혀요. 강변북로까지. 그럼 시민 불편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교통으로 경호 기동하는 거는 완전 통제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차량을 같이 흘려보냅니다. 그래도 차량 통제하잖아요. 교통신호 체계 다 하고요. 그거 지금 시민들이 자꾸 이 영상 찍어서 제보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특히 아크로비스타 사실 때 용산까지 오실 때 그 차량 통제 때문에 얼마나
8시부터 9시까지 그 구간을 아예 이용하지도 않았어요, 시민들이. 이거 다 점거 끝나면 다 공개될 사안 아닙니까? 지금 아직 다 쉬쉬하고 있겠죠. 무서우니까 압수수색 받을까 봐. 법원행정처장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거에 윤석열 검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소했던 사건 아시죠? 예. 대선 경선 직후부터 공무원이 될 자로 해석해서 기소해서 유죄해놨던 사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김선한 전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준 사건, 이팔성 우리금융회장으로부터 뇌물수수하고 또 인사권에 개입한 부분 예. 판결 기억은 하실 겁니다. 언론 예. 통해서도 보더라도. 예. 그러면 이 당시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해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당선되기 이전에 신분에 있다더라도 당선이나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공모 사전수뢰죄 주체인 공무원이 될 자로 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 당시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나 정황이나 증거 등을 종합해서 하는 판단입니다. 이명박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 등이 그에 부합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 입법부의 교섭단체 또 원내 1, 2당의 경선을 통과한 대통령 후보의 경우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심지어 대통령이 당선된 자의 경우는 공무원이 될 자 거의 되기 확실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법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나 모두 다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에 따라서 또 정황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개별적인 사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2022년 5월 9일에 공관위가 자료 갖고 왔던데 김영선이 공천 주라. 그리고 5월 10일에 공천 발표가 났습니다.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됐고요. 뭐 그것과 관계없이 당선인 신분입니다. 경선 직후도 아니고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이 곧 될 자가 이렇게 공천에 관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나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뭐 이미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500만 원씩 받았다. 500만 원이 교통비로 받을 돈은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판결할 때 500만 원 교통비로 판시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판결하실 때 500만 원을 교통비로 판결하십니까? 500만 원 교통비로 판결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거기는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